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 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예.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예. 해주십시오. 일단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중요한 방안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결론을 좀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발견된 것이 한명숙 전 총리 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일단 잠시 좀 준비해 봤습니다만은, 먼저 이 불법적인 그 범죄 행위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선일보가 피해 사실을 먼저 실명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피해 사실 공표죄라는 이제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사 과정은 수사기관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논의가 굉장히 이제 그 여야를 막론하고 다 나왔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고, 결국 이제 수사기관과 언론의 합작을 통한 여론재판의 형상을 이제 띄었던 것이죠. 수사 과정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역시 표적 수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곽영욱에 대한, 곽영욱의 법정의 진술을 보면은 박영욱이 10만 달러를 줬다 했다가 그것을 번복하고 다시 3만 달러를 줬다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5만 달러를 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했는데, 그것이 전 주고 나온 놈 다 불어라. 이 전 주고 나온 놈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정치인이죠.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자부 차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 일반 총리면 몰라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척건, 뭐 이런 말들이 표적 수사의 의혹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서는 역시 강압 수사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법정 정언입니다. 바로 몸이 아파서 살려고 얘기를 했다.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연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들이 저 법정 정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곽영욱의 처 김봉선도 함께 조사를 하는데, 이 가족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많이 관여되는 이유는, 이 양반이 횡령과 정권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횡령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산이 완전 거덜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거래법도 역시 전액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거래법으로 기소되는 순간 약 60억 정도의 손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의혹으로는, 문제점으로는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이죠. 그래서 지금 지사에서는 75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지사에서 보낸 돈은 전부 다 횡령 금액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37억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부산지사장은 서울로 보낸 금액 전부 다가 횡령 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산지사장과 형평성에도 역시 문제가 있는, 같은 금액이 부산지사장에서는 횡령 금액이 되고 이 곽영욱 씨에게는 횡령 금액이 안 되는 그런 같은 사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거래 의혹은 정권 대한통운 주식을 거래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약 60억 정도의 이익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내사로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로 인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속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시사 매거진 하고 토론을 인터뷰를 해서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검찰이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검찰과 스폰서 관계에서 그 정 사장에 대해서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바로 제출을 했죠. 또 비교되는 몇 개씩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사 기록을 누락한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수사 기록을 누락했다는 것은 우리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어느 걸 내도하겠냐면 10만 달러 제공을 했다는 진술과 그 번복 과정을 사실상 다 수사 기록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법정 정언에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아예 수사 기록까지를 하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 사건에 대한 기록도 일부 미제출을 했고요. 내사 사건 기록은 전제가 미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다음 피해자 신문 조서 중 한명숙 총리에게 좀 유리한 내용들이 조금 누락이 되는, 영상 녹화를 한 조사 내용과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조금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또 의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라는 과정에서 검사가 곽영욱 씨한테
한명수 총리를 잘 아시죠? 하니까 예, 저는 잘 압니다만은 한 총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누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수사 기록에서도 문제점을 또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문제를 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목적 또는 수사 이외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공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결부가 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수사 과정의 그런 위법성이나 수사권의 남용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 과정의 남용과 그 위법성을 기소 과정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동일한 기관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기관이었다면 수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등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재판 청구권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명 총리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수사권의 남용과 기소권의 남용으로 모아진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결국엔 이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한 몸으로 형사 절차에서 한 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결과를 이제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뭐 중수부의 해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어떤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아주 자세하게 요목조목 짚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떻습니까? 예.